네, 안녕하십니까. YJ금융의 정석. 오늘은 여전히 IB금융 중급인 기관 투자자를 위한 지식들이라는 좀 상위 카테고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소개를 지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떠한 한 개 자산, 지금 아직 포트폴리오로 가기 전이죠. 한 개 자산, 어떤 한 개 투자 자산의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거 여기 썼는데요. 리스크는 열라 위험, danger,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위험이랑 danger는 좋은 일이 아니라 무조건 나쁜 일인 거죠. 하지만 리스크는 여기서의 리스크, 포트폴리오에서의 리스크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에요. 흔들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 투자 수익률을 목적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5%에서 7%,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포인트의 오차 약간 있는 그런 6%에 투자했으면 이제 요런 난 6을 투자했는데 가 보니까 5%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좌우 흔들림을 리스크라고 해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리스크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정규 분포 오랜만에 확률 통계에 나오는 거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오면은 어떠한 뮤 평균값이 있고 정규 분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표준 편차만큼 안에 68% 뭐 엄청난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2라는 표준 편차 안에 정규 분포일 경우는 거의 요 안에 95.5%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다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수익률이 아까 거죠. 수익률이 6%고 표준 편차가 0.5%라고 하면은 이 뮤는 이제 이 시그마는 1%죠. 결국은 평균에서 빼기 2 시그마 한 거는 여기는 5%고 여기는 7%고 평균은 6%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0.5%일 경우는 0.005겠죠. 일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뮤가 6%고 표준 편차가 0.5%인 그런 정규 분포를 가진 수익률의 경우는 95.5%의 확률로 5%에서 7% 사이의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나올 거고요. 또 대부분 6% 근처에가 터질 확률이 제일 높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스키도 되고 뭐 기울어지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정규 분포로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개념을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6% 평균 6%인데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지. 뭐 어때나 하지 뭐 1일 수 있지 않아요? 뭐 9일 수도 있고 4에서 9일 수도 있고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되게 나쁘다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근데 이건 지금 포트폴리오 개념은 보통은 포트폴리오는 물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저는 지금 기관 투자자,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를 위한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LDI라고 해요.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부채 쪽이 먼저 결정되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라이어빌 부채는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을 받은 게 자산에 현금으로 쌓이고 그걸 굴려서 결국 그 나중에 저희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지급해야 될 의무가 라이어빌리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국민들이 내면 예를 들어 수명 평균을 하던 연봉 뭐 추계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측이지만 미래 뭐 몇십 년간 지급해야 될 금액이 결국은 세팅이 될 거예요. 뭐 추정이 되죠. 그러면 그 금액을 만들어낼 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연금 예를 들어 뭐 기금운용본부 그쪽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지금 500조가 있다고 쳐요. 이 500조 예를 들어서 500조가 뭐 결국은 한 550조 원이 돼서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 560조 정도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뭐 국민연금 매니저들이 나 모르겠고 500조가 나중에 재수 없으면 반토막 250조가 될 수도 있지만 한 800조도 될 수 있는 대박에 들어서 대박 나면 성과급으로 한 100억씩 받아갈까 이런 거 많이 뭐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을 게 아니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지급해야 될 그 의무 금액의 살짝 높은 수준, 그 정도에 정확히 매칭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대박 내고 자시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험사도 그렇죠. 보험사도 지금 보험사의 에셋, 라이어빌리티, 에쿼티를 보면은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 100명 교통사고 보험이 있어요. 교통사고 보통 100명 중 1명이 사고 난다 치고 사고가 나면 보통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쳐요. 그럼 100명한테 만 원씩 보험사가 받아서 100명 받으면은 1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한 20만 원을 어떻게 보면 간접비로 쓰고 80만 원을 100명 중에 1명이 사고 날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80만 원을 주면은 이 100명의 가입자들은 각자 만 원씩만 냈고 누군가 한 명 사고가 터진 그 한 명은 8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보험사는 어쨌거나 그럼 확률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개념에서 결국 8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 만 원씩 받아서 받은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박 이런 게 그러니까 대박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박이란 건 항상 이 폭이 넓어요. 변동성이 넓기 때문에 대박이 하는 거 진짜 성과급 베이스에 운영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 그 자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연기금, 거의 픽스된 좀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같은 그런 쪽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 숫자 예상된 버퍼를 감안한 그 숫자를 정확히 매칭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어긋나는 부분은 그 불확실성, 리스크예요. 그래서 LDI 개념에서 지금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통상적으로 개인들한테 가서 여러분 리스크는 위아래의 흔들림, 불확실성입니다 하면은 이론은 알겠고 어쩌라고 나보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좀 그런 이론 베이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등 그런 개념들도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개념으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서 들을 때는 좀 큰 의미. 저도 좀 이뤄도 대박 나야지. 제 주식 투자 만약 한다면 대박을 노리지 이렇게 안정적 6%를 노리진 않을 거잖아요. 개인 투자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거는 리스크 확대, 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년이냐 2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까 예를 들어서 1년에 6%고 표준 편차는 0.5%인 녀석이라면은 이 녀석은 아까 95%의 확률로 5%에서 7%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 했을 때 6% 1년 동안 95%의 확률로 7%가 아니면 5%. 딱 1년이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한 95%의 확률로 7%, 9% 사이 구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1년 뒤에. 근데 이 얘기는 이 투자가 1년이니까 그렇지. 이런 1년에 0.5%라는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자산을 2년을 투자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다시 변동폭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년이 됐을 때의 표준 편차는 훨씬 늘어나죠.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7이면 예를 들어 간략한 거예요. 그냥 정확히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2년 되고 그럼 3년이면은 더 벌어지겠죠. 그렇죠. 결국은 기간이 지금 저희가 일정 기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잡았는데 그 기간이 2회, 3회, 4회 반복될수록 변동폭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기간 롱텀 투자, 롱텀 인베스먼트에서 이런 안정성, 기관 흔들림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쿨하게 그냥 1년 투자하는 거나 3년 투자하는 거나 똑같이 6%겠지 생각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에쿼티 투자에 있어서 그렇고 보통 대출이나 채권 투자는 사실 6% 대출 투자했으면은 6% 받죠. 6%를 계속 받거나 사고 나서 돈 좀 날리거나 덜 받거나 이게 경우의 수 둘 중에 예를 들어서 한 99%의 확률로 6%를 받거나 아니면 1%의 확률로 손실이 좀 발생하거나 해서 그냥 플랫하게 가다가 예스 or 노처럼 이렇게 좀 확률적 분포로 가진 않겠죠. 대출은 그러긴 한데 저는 좀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이런 대출과 에쿼티는 믹스된 결국 결과값의 개념에서 지금 그런 결과값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거가 평균적으로 6%고
표준 편차가 0.5%다라는 그런 믹스된 거에서는 또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별 하나의 채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에서는 기간이 증대되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런 리스크 리턴 개념에서 그 해당 기간의 뭐 2배, 3배, 4배의 증가는 생각보다 되게 복합적인, 그러니까 리스크의 증폭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리스크는 흔들림이다 라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론적인 개념에서 그런 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벌써 끝났고요. 너무 아쉽죠. 예, 너무 아쉽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쌓아 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